방과 후 학교 업체들이 시중에서 외면받는 교재를 헐값에 사들여 폭리를 취하며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 농장 소독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 유출로 대구와 경북 지역 해당 은행과 카드사에 문의 전화와 방문이 폭주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현 구청장들의 강세가 특징인 대구 중구와 남구 상황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비리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은 교재 폭리와 관련된 뉴스를 보도해드립니다. 방과 후 학교 업체들이 시중에서 외면받는 교재를 헐값에 사들여 학생들에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피해는 물론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어 과목에서 대구 3대 규모로 꼽히는 방과 후 학교 업체가 쓰고 있는 교재입니다. 학생들에게 12,000~13,000원에 팔고 있는데 서점에 수소문했더니 7,200원에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많게는 수천 권씩 구매하는 이 업체는 제작사와 직거래를 통해 이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5,000원. 5,000원 정도 하는데 12,000원에 이제 학생들한테 팔고, 요거는? 그거는 6,000원. 6,000원인데 18,000원. 3배.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 4,500원 들어갔대요. 4,500원? 네. 근데 실제로 파는 거는? 15,000원. 15,000원. 학원에선 거의 쓰지 않는 재고를 헐값에 사들여 학생들에게 파는 업체도 있습니다. 제작사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하면서 재고 물량이 쌓이자 대량 구매한 겁니다. 3,600원인가 3,8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대량으로 샀거든요. 8,500원이요. 그 폭리 아닌가요? 좀 그랬죠, 아무래도. 우리도 자리에 있으면 어차피 수집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렇게 서로 이제 좀 편집을 받는 거죠. 이런 문제는 출판과 방과 후 학교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고 일부 업체의 폭리는 이미 도를 넘어섰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싼걸 사주고 책도 칠 일은 안 따지거든요. 근데 대구만 그렇습니다. 서울, 부산 있는 데는 안 그래요. 폭리를 감추기 위해 거래 근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탈세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더 큰 비리는 이거 줬다가 그래도 이걸 더 높게 하면서 팝니다. 서로 이거 들어가려고 굽신굽신하고 난리 나죠.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재값 폭리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교육당국에 철저한 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군 훈련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군의 허술한 질병관리 체계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숨진 이 씨는 당뇨병 증세를 호소했지만 군은 이를 무시했고 엉뚱한 약을 처방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4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다 어제 새벽 숨진 22살 이모 씨.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급성 당뇨병성 케톤산 혈증을 앓았습니다. 숨진 이 씨는 두통, 무기력감, 빈뇨 등 당뇨 증세로 훈련소에서 도움을 4차례 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입소 뒤 당뇨 증세로 의무반을 4차례 찾았지만 두통약, 진통제만 받았습니다. 이 씨가 계속 빈뇨 등 당뇨 증세를 호소하자 숨지기 6일 전 상급 진료기관인 국군 대구병원에 갔지만 내과가 아닌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국군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했지만 군은 염증 여부를 나타내는 수치만 보고 당뇨가 매우 심한 상태라는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비뇨기과에서 방광염약만 처방받고 문제가 심각한 당뇨병 증상은 치료받지 못했던 겁니다. 처졌다든가 물을 마시고 오줌을 놓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걸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강요했던 거예요. 그래 말하자면 애변 부리는 걸로.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놓친 이 씨는 이틀 뒤 가장 심한 상태의 당뇨병성 케톤산 혈증으로 의식을 잃은 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입원 뒤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도 몸이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하고 좀 했으면 좋은데. 군은 진료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 등 군 의료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지역에서도 동요가 일고 있습니다. 아직 금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금융 사기에 악용될 수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2년 말 2만 5천 건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한 은행에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손님들의 발길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려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지금 기계가 잘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한 30분 넘게 걸리는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또 다른 2개 카드사로도 문의 전화와 방문이 쇄도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전화는 거의 하루 종일 접속 불가 상태였습니다. 중복 유출을 감안해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 사람은 전국적으로 1,700만 명. 대구 경북의 피해자 수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이면 대부분 한 건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금전 피해는 보고된 게 없지만 이를 악용해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출처가 불명한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메시지에 대해서는 열지 않고. 생활 환경이 날로 첨단화하면서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또 제공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가운데 잊을만 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고 있어 현대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구시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의 유휴 자금을 세정 담당관실에서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계 간 자금 전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 긴급 자금 수요가 있더라도 예치금 중도 해지 등을 피할 수 있고 예치 기간도 길게 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받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재정 금융 분야 인력도 채용해서 자금 관리와 운용의 전문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앞서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전북 고창과 부안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아직 의심 신고는 없지만 차단 방역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차량이 닭 사육장이 밀집한 지역을 돌며 연신 소독액을 뿌립니다. 12만 마리의 닭을 키우는 이 마을도 전북에서 잇따라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 소식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가로서는 AI 가면은 상당히 긴장이 되고 이거 정말로 농가에서는 정말 힘든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된 AI는 지난 2003년과 2008년, 2011년 경북 지역에 3차례 발생했습니다. 2011년에만 닭과 오리 43만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3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진 다행히 특이 징후 의심 사례 신고가 없지만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 경계 지역과 국도, 나들목 등 15곳에 이동 방역 초소를 설치한 데 이어 가금류 사용 농장과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소독 등 긴급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 이제 바이러스가 넘어서는 이제 이동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단 방역. 그다음에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해서 철새 도래지를 소독하고 그다음 예찰은 이제 철저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전북의 오리 농가를 출입한 차량이 지역 6곳의 농장에 드나든 만큼 방문 예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매몰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실태를 점검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3,100만 마리의 닭과 오리 등을 키우는 경상북도.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는 이번 AI 유형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없는 혈청인 만큼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가금류 사육 농가 종사자 가운데 고열이나 근육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을 찾아 반드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서울에서 성추문 논란을 일으킨 뒤 지난 16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으로 발령난 이진한 서부지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지역 여성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11시 대구지검 서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한 서부지청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여기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감사를 받은 뒤 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성추행 사실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 처분이며 이 지청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축소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현 구청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대구 중구와 남구청 상황 알아봅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청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윤순영 현 구청장의 대구시장 도전 여부입니다. 윤 청장은 설 무렵에 대구시장 출마냐, 구청장 3선 도전이냐를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 2010년 중구청장 경선에서 윤 구청장이 패했던 유규하 전 시의원이 최근 출마 의사를 밝히고 새누리당 중구청장 경선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재선 시의원인 송세달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윤 구청장의 행보에 따라 중구청장 출마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민한 중구의회 의장과 한기열 전 중구의회 의장 역시 윤 구청장의 거취에 따라 출마 여부를 정할 예정입니다. 대구 남구청장 선거는 임병헌 현 구청장이 3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출마를 선언한 상대 후보는 아직 뚜렷하게 없는 상황입니다. 구의원의 무소속으로 출마해 2번 당선된 김현철 남구의회 의원이 정당 공천제 폐지를 전제로 남구청장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재선까지 성공한 현 구청장들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변수는 대구시장 출마나 정당 공천제 폐지 등 외부 요인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6.4 지방선거에서 김범일 대구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3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관용 지사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전국 광역단체장 가운데는 유일하게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근 경북 청도 군수가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군수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변에서 3선 도전에 대한 권유가 많았지만 다른 훌륭한 인물이 군정을 이끌면 청도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08년 6월 청도 군수 보궐선거에서 당선됐고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제 실시된 제10대 대구 예총회장 선거에서 류형우 전 대구 수석문화원장이 당선됐습니다. 류형우 신임 대구예총회장은 임기 4년 동안 대구 문화예술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 문화예술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기구를 만들고 조만간 정책을 수립해 대구시장 출마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과 관련해 학교 측이 피해자의 학교 생활 기록부를 당사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15민사부는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대구의 한 고등학교를 자퇴한 A군과 부모가 학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수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만큼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 2개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 중구의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판매원을 모집해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75살 권모 씨로부터 2,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9살 이모 씨를 구속하고 48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단계 회원 가입비를 받거나 매달 갯돈을 넣거나 돈을 빌려주면 고의자로 갚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모두 11명으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유통업체에서 축산물 판매업 신고 등 허가를 받지 않고 하루 평균 생닭 800마리를 가공해 대구 일대 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로 45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판매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관할구청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지역 4년제 대학과는 대조적으로 전문대학들이 잇따라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고 있습니다. 대구 과학대학교와 수성대학교가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학생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한 데 이어 영남이공대학교도 최근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과학대와 영남이공대는 6년 연속, 수성대학교는 3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습니다. 대구본부세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 특별 지원에 나섭니다. 대구본부세관은 다음 달 6일까지를 설 명절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 긴급 수출용 원자재 등의 신속한 통관과 수출업체의 관세 환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특별 통관 지원반을 편성해 공휴일과 야간에도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금 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위해 설 전날까지 근무 시간을 2시간 늘려 관세 환급을 지원하는 한편 환급금 선지급 후심사 제도도 실시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경찰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 방범 활동을 펼칩니다. 경찰은 이 기간에 금융기관을 비롯해 현금 다액 취급업소, 편의점, 금은방, 여성 운영업소 등의 경비 인력을 배치해 강절도 범죄 예방에 집중합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